그럼 요번에 돌아오시면 청와대 완전 개편을 해야 돼요. 비서실장도 갈아버리고 밑에 있는 그 비서관 행정관들 다 갈아버려야 돼. 참이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대통령은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틀려요. 그건 뭐 관광 다닌 사람이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뭔가 기업인들 데리고 가서 아마 70조인가 아마 수주가 됐을 거예요. 이 동남아 지금 순방하면서 한마디로 경제 외교를 하고 있어요.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집안이 편안해야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하는 거고, 또 나라가 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만이라도 좀 외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좀 경제적인 자꾸 이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명태균이라는 이 곰팡이균이 온 나라를 또 이 시끄럽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내조하는 이 김건희 여사 사주를 오늘 정밀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왜 그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 을목일주는 조그맣게 나무예요. 꽃나무야, 한마디로. 아주 약한 꽃나무예요. 근데 월에 가서 이 신금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고철더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 8, 9월 달이 금이 굉장히 많은 달이었어요. 이 고철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사주를 자연에 비교해서 그림을 그리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쉽게 말해서 이 신금 안에는 무토, 지장간 안에 이 무토가 있어. 이 무토라는 거는 이 고철더미 밑에 한마디로 암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흙이. 근데 이게 암석더미 위에 흙, 이 토, 금 위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오면 어떨까? 물이 들어오면 좋아요, 사실. 이 고철을 씻어주니까. 그 다음에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면 이 고철더미에서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또 하나 있으면 또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사주는 친구 관계가 되게 좋다. 근본적으로 원인은 뭐냐면 이 햇볕이 있어야 이 고철을 녹인단 말이야. 녹여야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항상 토금이 들어올 때가 나쁘고, 나무나 불이나 나무나 물이 들어올 때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다 육친관계를 붙이면 이 나무는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같은 여자들. 그럼 이런 사주는 여자친구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화가 본인한테 없는 이 화가 자식이에요. 사업체, 진로, 표현. 그럼 이 사주에서는 화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활동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주예요. 밖에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좀 쑤셔. 왜냐면 내가 필요한 게 화거든. 밖에 나가야 돼, 자꾸. 활동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을목일주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뭔가 물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엄마예요. 문서구, 홍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사쯤 이 사주에서는 물이 고철을 씻어주니까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윤 대통령도 마음에 빚이 있어. 김건희 여사한테 빚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이제 한 2년 한 6개월 남았어요. 평생을 살 사람은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편을 안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어쨌든 대통령도 남편이야. 남자고. 노무현이 그랬죠. 그럼 부인을 버려? 부인을 버릴까요? 이 좌파들은 꼭 이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장이 바뀌어서 만약에 문재인 딸 문다혜 이 일이 났으면 난리 났어 지금. 만약에 민주당 입장이 바뀌었으면 지금 완전 나라 뒤집혔어요. 김정숙이 입장 바꿔놓고 해봐요. 국민의힘은 약해. 다 몸살이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대통령을 도와서 뭔가 막을 건 막고 합리적으로. 그럴 때 뭐 민주당처럼 부대포처럼 이렇게 완전히 뭐 법을 어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당하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의 빚이 뭐가 있겠어요? 미안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 나 안 만나고 혼자 살았으면 재산 많겠다. 정말 쇼핑이나 하면서 진짜 여행 다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저건데,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장모님 깜빵 갔어요. 김 여사가 제일 아끼는 이 엄마가 깜빵을 보낼 거였어요. 대통령인데도. 그것도 마음의 빚이에요.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이 한동훈 당대표와 그 30년 지기 친한데도 뭐 옛날에 김경률인가 뭐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안 봤죠? 화가 나는 거예요. 알거든, 성격을. 김정숙이처럼 욱해갖고 막 싸우고 막 함부로 하고 이게 아니고, 이 사주는 뭐냐면 되게 약한 사주예요. 소심하고 약하고 맨날 울고 잠 못 자고. 근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또 엄마도 쉽게 말해서 깜빵 갔을 때 맨날 울고 슬퍼하고. 근데 나하고 같이 친하다고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방어를 못 해주고 자꾸 한마디씩 하면 그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마음은 아니야. 속으로는 한동훈 당대표 좋아해요. 그렇지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하고 비서관들이나 이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들이 잘못 해석을 해. 그거를. 거기에 또 난 사실 정진석 의원이 쉽게 말해서 비서실장이 됐을 때 되게 반겼어요. 왜냐면 정치 경험이 많고 이 충청도 사람들은 되게 이 전라도 사람을 잘 막아. 그래서 좀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뭐 김여사 공격하거나 윤 대통령 공격해서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래 또 한동훈 당대표를 또 그때 한번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삐졌는지 어쨌는지 잘못된 이 지금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사실 제가 2년 전에 그 처음에 이제 그 장제원 의원에서 사주를 풀어보는 장제원 의원은 화가 되게 많아요. 윤 대통령은 쉽게 하면서 물이 되게 많고 땅이 좁고 햇볕이 적은데 장제원 의원은 화하고 토가 되게 많아. 궁합으로는 장제원 의원이 되게 좋아요. 추경호 의원도 궁합이 되게 좋아. 화가 많아서.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은 좋은데 비서실장으로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 비서실장이란 건 뭐냐면 이 비서관들을 뽑는 사람들이에요. 인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화가 많으니까 반대로 물이 많은 사람을 뽑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방송하고 나서 한동훈 법무장관 됐을 때 쳐내라 그랬어. 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행정관하고 비서관들 장제원이 임명한 애들은 다 쳐내라.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그런 비서관들하고 행정관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번에 돌아오시면 청와대 완전 개편을 해야 돼요. 비서실장도 갈아버리고 밑에 있는 그 비서관 행정관들 다 갈아버려야 돼. 완전히 쇄신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화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으면 청와대가 아주 깨끗이 돌아갈 거예요. 다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한테. 또 김건희 여사한테도 마찬가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윤 대통령한테 나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많아. 장제원 의원이 궁합이 되게 좋으니까 비서실장이 말고 딴 걸 했으면 되는데 인사권을 줬으니까 이 비서관들의 행정관들 인사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청와대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또 사주 풀다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그러면 이 고철이 뭐냐? 고철이 사실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 재물, 시어머니. 그러면 토나 금이 있으면 이 나무가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사주는 결혼을 늦게 하는 사주예요. 사실 남편복이 없는 사주예요. 왜냐면 고철이 쌓이면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그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주야. 그래서 제가 절대 줄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를 싫어하는데 무슨 술집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난리쳤어요. 그때도. 줄리 갖고 1년 넘게 민주당에서 지랄하고 이 좌파들이 지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줄리라는 얘기 하는 얘기 아무도 없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고철이 이제 본인한테는 윗사람이고 남편이고 직업이고 저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사주예요. 또 아버지 연관들 아버지 친구라 그래서 그 최재형 목사가 그놈도 쉽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을 이 나무가 죽어버린다. 근데 지금 운을 보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대운이. 그러니까 영부인이 된 건 어렸을 때 보면 사실 8살 때부터 화운으로 흘렀어. 37까지. 그 다음에 38, 39, 41살 때까지 나무가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온 사주예요. 이 사주는. 계속 이 화하고 나무가 들어왔었다. 대운에서. 그래서 영분이 된 거고. 지금도 대운이 개묘 대운이에요. 나무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왜 이렇게 구설이 심하냐? 묘하고 이 월에 있는 이 월의 힘이 제일 센데 얘하고 이렇게 만나면 원진살이야. 원진살이라는 건 끝없이 윗사람 이걸로 해서 다투는. 사실 지금은 남편하고도 좀 많이 다투는 그런 때예요. 남편하고도 다투고 쉽게 하면서 이 고철 구설로 인해서 자꾸 나무가 이 원진. 그렇지만 지지는 않아. 왜? 목은 나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달에서 보면은 항상 올해 1년 운이 뭐가 들어와 있냐면 땅이 들어와 있어요. 이 흙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0% 대운은 좋은데 올해 1년 운에서 이 땅이 들어오니까 이 나무가 땅에 묻히는 형국이야. 이 고철이 많아지면 구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 제일 심했던 달이 양력으로 보면은 8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가 임신 개유예요. 이 고철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달에서. 이 2달 동안 온갖 구설에 지금 다 휘말리고 있다.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갔어요. 지금 뭘로 넘어갔냐면은 지금 간목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10월 8일부터는 이 큰 그래도 달에서 나무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고철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구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아마 대통령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부터는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사주에서는 이제 삼재에 지금 걸려 있어요. 삼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삼재는 뭐 무속인한테 가거나 이런 데 가면 삼재는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삼재라는 건 뭐냐면 1년에서 9년을 살아서 이 3년 동안 기가 3배 세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운은 좋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운을 우리가 한 60%로 보면 이 사실 2022년, 23년은 나무가 들어와 있어서 사실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땔감이 60%가 됐거든. 그래서 영분이 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4년 올해는 이 토가 삼재야. 그러면 이 땅이 1년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곱하기 3은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하고 똔똔대니까 대운을 못 먹는 상태고, 달에서 이렇게 금이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이 나무가 구설에 휘말린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뭐 이게 어떤 뭐 10% 갖고 법적인 일은 생기진 않아요. 뭐 법원에 가거나 뭐 이렇게 뭐 상설 특검을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상설 특검이라는 것도 또 이 민주당 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 상설 특검법도 바꾸겠다 이거예요. 원래 추천은 민주당 2명, 그다음 여당 2명, 야당 2명, 그다음에 차장검사 하나 추천, 그다음에 뭐 법무부 사무처 그래서 1명.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여당 쪽에서 유리한 4대3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걸 여당 몫을 없애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 조국당이나 이런 데 둘을 줘서 완전히 역전을 시켜서 하겠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정 진짜 이 조사를 하고 뭐 상설 특검을 한다 그러면 동등한 조건에서 하면 돼. 그럼 나올 게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거의 이제 납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한 11월 달쯤에 이제 내년 기운이 이제 들어오거든. 내년이 뭐가 들어오냐면 사화가 들어와. 그러면 삼재도 끝나고 사오미로 흘러간다고. 이건 불로 흘러가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두 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좋을 때가 되면 청와대 완전 개편이 된다든지 나쁜 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청와대 쉽게 말해서 비서관, 행정관 싹 바꿔야 돼요. 완전히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대대적으로 인사 개편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당대표하고 독대를 안 할 수는 없어 지금. 왜 독대를 안 할 수가 없느냐. 좀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독대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한계 한동훈 당대표 쪽에 뭐 한 30명 정도 국회의원이 30명 정도 따르는 한 30명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쉽게 말해서 탄핵을 발의했어. 그럼 민주당에서는 제일 지금 걱정되는 건 탄핵을 해서 역풍을 맞는 걸 제일 걱정을 해요. 근데 역풍 안 맞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탄핵을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뭐 친한계 이쪽에서 3분의 2 동의가 넘어가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9명만 쉽게 말해서 탄핵에 동의를 하게 되면 탄핵이 올라가요. 헌법재판소에.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지금 헌법재판관 이미 3명이 퇴직을 하게 된다고. 임기가 끝나. 그럼 6명이야. 6명 갖고 탄핵을 못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탄핵 못하면 좋지 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탄핵이 일단 올라가게 되면 이준석 의원처럼 직무정지가 돼. 직무정지. 그러니까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대행이 되는 거야. 윤 대통령은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관이 임명 안 하면 2년 6개월 동안 임기 끝날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면 그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사실 한두 번 김건희 여사 마음을 생각해서 독대를 거절했지만,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화를 해서 청와대 개편도 하고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달 되면, 11월 15일, 25일 되면 이재명이 이제 뭐 형을 받거나 뭐 해갖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완전히 쇄신해서 다 줘놓으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김영선, 이 모든 발단은 김영선, 명태균하고 이 김영선. 명태균은 이제 제가 어떤 영어로 물어봤을 때 이제 금수가 많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날짜가 있어서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지금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 외교 성과가 굉장히 크게 지금 났는데도, 이 대한민국의 이 곰팡이균, 명태의 곰팡이균이 퍼지는 바람에 이 성과에 대해서 또 다 묻히고 있어요. 그런 게 참 안타까워. 그리고 이 보수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시는 그 보수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대. 이 소대가리 같은. 그럼 한번 이 어리석은 여자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도 또 을목일주네. 이 을목일주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군가 가서 찾아서 자꾸 물어봐야 돼. 소심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김건희 여사 사주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건 좀 이따 풀어보면 알겠지만, 또 신약한 을목일주야. 그럼 이 사주도 사실 뭐 무속인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신경이 예민하고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자꾸. 그것도 기가 얇고, 그 대신 또 머리는 또 좋아요. 머리 회전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지만 지혜가 없어. 앞을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냐면 이 사주는 뭐냐면, 이 사주도 똑같은 조그만 꽃나무야, 이렇게. 근데 이 사화가 일하고 월하고 일에 있어. 그럼 여기서 보면 양력으로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 사중에 있는 무토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주에서는 몇 월 달이냐면 양력으로 5월 달이기 때문에 이 지열이 많은 땅이야. 근데 이게 두 개나 있어. 지열이 많은 땅이 두 개가 있고, 이 사화 안에는 지장간의 이 병화의 힘이 굉장히 센데 햇볕이 짱짱 떠 있어. 그건 반대겠죠. 김건희 여사 사주하고. 김건희 여사 사주는 화가 없어서 좋은 마음을 들었을 거예요. 궁합이 좋으니까 일단은. 그럼 이 사주에서는 피가 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 나무가 말라 죽진 않겠죠.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 형제,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좋고, 또 이 을목일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간 기능이 약해서 잠을 많이 자야 돼. 잠을 못 자면 멍 때리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랫사람 복이 없는 사주예요. 햇볕이 들어오면 물이 다 말라버려. 그럼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아랫사람이겠죠. 나이가 한 10살 어리니까. 60년생하고 70년생이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 재물,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햇볕이 강하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마음 먹으면 바로 그냥 해버려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 대신 화가 많기 때문에 이해력이 좋고 분석력이 되게 좋아. 그래서 이런 사주는 또 시험은 또 되게 잘 봐. 거기에 이 땅이 뜨거운데 이 뜨거운 땅이 본인한테는 재물이야. 그러면 이런 사주는 돈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막 쓰는 스타일이야.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명태균이한테 매달 900만 원씩 해서 아마 9천만 원씩 준 것 같은데, 그 세비가 무슨 세비냐고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거야. 그 세금 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브로커한테 뇌물인지 정치자금인지 이런 멍청한, 내가 사실 제가 보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은 나쁜 얘기를 잘 안 해요. 멍청한 거예요. 자기 혼자 헛똑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게 보궐선거에 한번 당선을 시켜준 거야. 근데 그걸 믿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단을 온 나라에 곰팡이 균을 뿌리고 다니는, 이게 원흉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물이 필요하겠죠. 이 물이 엄마예요. 문서구,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물이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효녀예요. 또 엄마가 쉽게 어렸을 때 이 인묘로 흘러갔기 때문에 엄마가 뒷바라지를 굉장히 잘해준 사주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물이 필요하면 지하수가 있어야지 이 땅이 촉촉해져서 나무를 키울 수 있겠죠.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천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절망이 굉장히 강해. 권력욕이 굉장히 강해. 돈보다는 이 권력욕이 강해. 그러니까 9천만 원씩 주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거예요. 어떤 직업, 남편, 관운, 그 다음에 자존심, 체면,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주예요. 그럼 어쨌든 이 지하수가 필요하니까 이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려고, 또 무슨 뭐 절에 가서 이준석이를 만나고 비례대표 정 안 되니까는 또 명태균이가 뒤에서 쑤셨는지 모사꾼에다 해봐. 김건희 여사 터트린다 하고. 근데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화가 필요한데 명태균이는 금수, 이 지하수하고 물이 많단 말이야. 이 여자한테는 좋아.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궁금해서 알고 싶으면 이 곰팡이균한테는 문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격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아.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외부 활동하는 건 좀 자제해달라. 대통령하고는 사실 한동훈 당대표도 척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정치해서가는 또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하면 또 반하는 행동이라는데, 속마음으로는 어쨌든 대통령하고 상의를 잘해서, 지금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지금 한동훈 당대표밖에 없어요. 모든 지금 이 서울시장, 나경원이, 원희룡이, 모든 게 지금 다 걸려. 균이 다 퍼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이상 그걸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고소를 해서 빨리 잡아넣어야 돼. 둘 다 잡아넣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수사 해가지고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일부 이제 검찰에서 이런 건 있어. 제가 문재인 정권 시대 때도 얘기했듯이 일단 대통령이 우리나라 권력이 막강해요.
인사권자고. 그러면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은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미리 그냥 미리 누가 되지 않게끔 이번에 오시면 비서실 통해서 이번 이 명태균이나 이 김영선 철저하게 조사하라.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뭐 조사 이런 거는 내 눈치 보지 말고 해라. 그렇게 해야 돼. 그래도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절대 피해 안 가요. 그렇게 해도 돼. 이제부터는 운이 이제 괜찮다 이 말.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물이나 지하수가 들어올 때 운이 좋은 거예요.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머리 회전은 빨라. 그 대신 이 이렇게 뜨거운 토가 많으면 위에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나게 되면 위에 문제가 생겨요. 자꾸 깎이기 때문에. 그 다음 기가 얇아. 한 번 믿으면 혹깃해. 그 대신 또 이런 사주는 또 뭐냐면 한 번 또 안 되면 꼭 뒤끝은 있어요. 신약이기 때문에. 내 돈 매달 900만 원씩 세비 먹고 나 뭐야 경선도 안 되고 또 이준석이 만나서 내 꼴이 뭐야 또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생겼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대운이 갑술 대운이에요. 64세부터. 그러면 이 뜨거운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술토라는 건 아주 뜨거운 땅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때요? 물이 다 말리니까 죽어버리겠죠. 근데 관제수가 생긴 거예요. 돈으로 인한 어떤 이 땅은 돈이거든. 재물로 인한 땅이 묻혀버린다. 근데 올해가 뭐가 들어오냐면 갑진년이에요. 올해 또 땅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 흙이. 그럼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지하수도 마르고. 관제수는 피할 수는 없다. 내년에는 이제 사오미로 올라간다고. 사오미. 이 사주도 삼재예요. 쥐띠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하고 딱 12년 차이 나는. 쥐띠는 삼재란 말이야. 근데 지금 대운에서 이 땅이 들어왔는데 올해 이 진토가 아까 삼재면 곱하기 3이라 그랬죠. 그럼 60% 이 땅이 들어오니까 이 돈으로 인해서 어때요? 돈 까먹고 뺨 맞고 뭐 주고 뺨 맞고. 근데 이제 이 사주는 74세가 되면 뭐 돈 걱정 없이는 살겠네요. 다시 이제 물이 들어오고 지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74세가 넘어가야 이제 운이 확 바뀌어요. 뭐 어쨌든 이 사주도 73세까지는 정치 재개가 다시 힘들다. 왜냐면 내년부터는 쉽게 말하면 삼재는 끝나지만 또 사오미로 흘러가거든. 3년 동안. 이 햇빛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제일 나쁘거든. 이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정치 생명이 끝났다. 미리 이제 사주를 알면 이 명태균, 이 곰팡이균 이런 사람한테 돈 안 주겠죠. 만약에 저한테 찾아왔으면 모든 거 다 중단해. 국회의원 안 되니까 중단해. 뭐 돈 줄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들. 제가 저 만났으면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운을 아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하고 싶으면 74세 이후에 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물론 야당,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좌파 개딸들도 마찬가지. 야당의 당대표 같으면 좌파 국민들한테 국민들 걱정해서 잠 못 자고 국민들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좌파 이 국민들은 어때요? 이 개딸들은 이재명이 깜빵 하나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나라냐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 좀 편안하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 걱정 좀 해주고 이러려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야. 국민들이 정치인들 걱정을 하고 있어. 잠 못 자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국민들을 이용을 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또 국회의원 되려고. 이게 나라냐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정치평론가처럼 뭐 후원금을 받고자 이런 거 아니에요. 가끔 저는 후원금 보내면 제가 문자로 보내고 후원금 보내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도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저 후원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2년 6개월 후에 이 나라가 좌파 쪽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안 하게끔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세상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